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2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회사 영어 회의나 해외 벤더, 바이오 협상에서 막상 원하는 만큼 안 풀리는 경험 해보셨나요? 때로는 영화 대부 속에서 I'm gonna make him an offer he can't refuse.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와 같은 강력한 대사를 날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잘 안 먹히곤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자본주의 최정점이라 불리는 영미권 협상 자리에서 단순 영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점이 부족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비즈니스 미팅용 영어 표현 50개에서 100개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표현만으로는 협상을 주도하고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여러분들에게 맞는 영어 표현들을 학습하시기 전에 영어 회의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게임한다고 생각하시면 게임에서 전체 맵을 알고 전략을 여러 가지 갖고 계시면 게임판을 읽기가 쉽고 헤쳐나가기가 수월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쳐 나가시려면 순간적인 적의 도발과 또 그 짧은 시야에서의 공격을 당하시더라도 화를 내고 이성을 잃고 헐크가 되기보단 최대한 멘탈을 유지하고 다음 공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무기를 갖추고 또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비즈니스 미팅에서 갖춰야 할 전략, 멘탈, 감정 제어, 그리고 무기가 되는 영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이 없으면 파편적 대응, 하루살이 미팅의 대가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 있게 We have the best product 라고 외쳐봤자 상대가 So what's in it for me? 라고 되물으면 답을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괜찮을지 몰라도 회사 또는 내가 어떤 가치 이익을 줄 수 있고 어디까지 양보 가능하며 절대 안 되는 선은 뭔지 전략이 없으면 오락가락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전략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에 들어가면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내부에선 여러분들의 상사가 Why is our negotiation strategy falling apart like this? 라면서 문제를 삼거나 외부에선 해외 벤더나 바이어가 We can't figure out what you truly want or how far you are willing to go 라면서 시간을 끌거나 아예 다른 업체로 계약을 넘길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떤 또 상실의 고통을 가지게 되십니까? Your proposal is unclear. We are wasting time and resources 라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팀에서나 상급자가 I don't see any strategic thinking here. Just random patches 라면서 여러분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You spoke English alright, but where's the result? 라는 식으로 성과 제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미팅 전에 스스로 회사의 전략을 완벽히 숙지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내재화하는 걸 무시하면 20년 영어와 상관없이 ad hoc, day-to-day firefighting만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전략가들 중에서도 예시로 4명의 대표 전략가, 손자, 피터 드러커, 필립 코틀러, 신시아 몽고베리 사상을 간단히 훑어보고 그 핵심 사상을 꿰뚫는 영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답변을 해보시고요. 또 당장 거기서 파생시킬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어떤 실행을 해볼지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협상 회의 준비에 적용하시면 기존의 영어 표현 외우기보다 여러분의 미팅 주도력, 협상력이 훨씬 탄탄해질 겁니다. 먼저 병법의 대가, 손자 병법을 지은 손자입니다. 핵심 사상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었죠. 이길 곳에서만 싸운다. 전장 선택이 전략의 출발이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사상을 꿰뚫는 영어 질문 2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Before entering any negotiation, have you truly grasped both your own strengths and your opponent's hidden weaknesses? 그리고 Perhaps it's wise to choose the battlefield where your advantages are undeniably solid. Why fight on unfavorable ground?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실행할 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원하는 3가지 포인트를 미리 파악이 됐는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절대 안 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이 됐는지, 미팅 장소, 발표 순서, 준비 자료 등 전장을 유리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세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두 번째, 피터 드러커입니다. 핵심 사상, 기업 비즈니스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핵심 사상을 꿰뚫는 영어 질문을 두 가지 만들어 볼까요? Have you spelled out precisely why your organization exists and which unique customer value you are committed to delivering?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문입니다. Without that crystal clear purpose, isn't it likely you'll just blend into the crowd, especially in a tough negotiation?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어로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실 실행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주는 핵심 가치, 베네핏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쟁사와 다른 고객이 체감할 차별점 세 가지를 드실 수 있으신가요? 세 번째, 상대가 So, why you? 라고 물을 때 한 문장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다음 세 번째는 필립 코틀러입니다. 핵심 사상은 마케팅 브랜딩, 왜 우리인가? 라는 차별화 포지션이 없으면 협상에서도 수월하게 이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 사상을 꿰뚫는 영어 질문을 해볼까요? How is your propositioning distinctly more appealing than a rival's? Can you articulate that difference confidently in the meeting? 현실에서 어떤 실행 가능한 질문이 있을까요? 경쟁사 대비 고객 입장에서 고유 장점은 무엇인가? 다음에 협상 중 반복해서 어필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미팅 후에 상대가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무엇이길 바라시나요? 다음은 신시아 몽고메리입니다. 핵심 사상 한 줄이요. 전략은 남이 대신 짜는 것이 아니라 리더 본인이 매일 질문 점검 운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사상을 꿰뚫는 영어 질문 두 가지를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Do you personally revisit your strategy each day? Or are you drifting blindly without direction? 두 번째, If you're not steering the ship, who on earth is? 자, 현실에서 실행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현재 협상, 비즈니스의 협상에서 핵심 방향은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으신가요? 매일 1분씩 점검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최적 결과는 무엇인지 이를 위한 핵심 전략 세 가지는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세 번째,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긴다면 대안, 파트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감정 절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상대가 미팅 중에 That's insane 이라고 압박할 때 순간 욱해서 Fine, let's accept your terms 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전부 양보하고 끝내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더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그 상황을 어서 모면하기 위한 감정적 결정,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조용한 감정 폭주의 무서움입니다.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행동경제학을 창시하고 노벨상을 수상하셨던 다니엘 카너먼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 시스템 1이 폭발하면 이성과 논리, 시스템 2가 정지된다고 하셨죠. 만약 감정 절제의 능력이 훈련되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에 들어가면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Are you kidding me? This is outrageous! 라고 자극하면 여러분들이 What the hell? 식으로 대응하다가 준비한 논리 전략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회의 후에 상사가 Why did you lose your temper? We ended up with zero progress 라면서 질책했을 때 그 순간만의 자책에만 빠져서 다음 이어질 미팅을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I was so upset. I forgot everything. 식의 자책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상대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상대는 They are too emotional now. Let's push harder. 라면서 여러분의 끌어올려진 감정의 이성과 논리를 잃어버린 상태를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잃게 되실까요?
All the data and logic you prepared go straight out the window. 준비하신 모든 데이터와 논리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협상이 깨져버리거나 사내에서 You lost control. We can't trust you with another big deal. 그러면서 커리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동서양 고전, 그러니까 손자라든지 그리고 공자,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한 유파였던 스토아 학파에서도 분노와 충동은 자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영어만 믿었을 때의 한계점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영어 공부 덕에 말은 유창했지만 협상 끝에 We gave up everything. Why? 하면서 허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는 결국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전 FBI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도 협상 성공은 전략과 감정 컨트롤이 70에서 80%이고 언어는 매개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앞선 두 가지 전략과 감정 절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만 믿고 미팅에 들어가면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회의에서 영어 PT를 멋졌는데 상대가 So, what exactly are you asking for? I don't see your main point. 라면서 물어보니까 머릿속에 백지가 될 수도 있겠죠. 팀에 돌아왔는데 상사가 You were fluent, sure. But we got no outcome. What happened? 말만 번지를 하고 성과 0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읽게 되실까요? You sounded so confident, but where's the deal?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본인의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의 신뢰도 하락할 수 있겠죠. All that English skill didn't lead to any agreement. 사실 제가 수년 전에 유럽 모처에서 한 협상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 바이어가 That's absolute rubbish! 라고 소리치고 계약서를 확 찢어버리는 장면이 목격됐거든요. 처음 본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 하면서 미팅 완전 파토난 거 아니야 하시면서 그렇다면 we will just accept your terms 라면서 모든 걸 양보하는 바람에 완패했던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권에서 발주처가 미팅 중에 That's not fair. We are your client를 외치면서 단체로 일어서서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그게 몇 번 레퍼토리로 반복되는 걸 보고 또 자기들끼리는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웃고 농담하고 있는 것을 보곤 생각했습니다. 참 연기들 잘한다. 나도 이따가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릴까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링에서 그 상대를 휘두르는 펀치를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지금 어떤 전략으로 다음 공격을 해야 할지 계속 계산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겠구나. 저는 이 상황을 프로복서들의 시합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복서들은 링 위에서 얼굴 표정이나 섀도우 복싱 동작을 크게 보이면서 I'm gonna knock you out 식으로 상대 기선을 제압하려 애쓰지만 속으론 호흡과 그 페이스 조절을 철저히 계산하고 다음 공격 각도를 위해서 매우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식의 감정 과시, 제가 지난 시간에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한번 발연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메소드 연기식의 감정 과시로 상대의 멘탈을 흔들지만 자신은 냉정함을 한치도 안 놓치는 거죠. 프로 격투기 선수들의 코치를 보시면 Don't let your real anger blind you. Keep your breathing steady. Use the display to rattle them. But keep your head clear. 라고 조언하잖아요. 협상 자리에서도 비슷합니다. 감정 표출은 상대를 흔들기 위한 연기, 쇼일 뿐이고 자신이 정말 폭주하면 스스로 넉아웃되는 셈이니까요. 복서가 감정에 앞서서 막 아무렇게나 주먹을 날리면 상대의 카운터에 그대로 당하겠죠. 하지만 연습된 복서라면 이렇게 큰 소리, 큰 동작으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속은 냉정이라는 걸 하듯이 비즈니스 협상도 똑같더라고요. 겉으론 That's outrageous. We've stretched ourselves enough. 라면서 흥분을 연기하지만 속으론 오케이. 이 정도 감정선을 보이면 저쪽이 살짝 물러날 거야. 그리고 2단계 제안을 던지겠어. 하고 이성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한때 늘 제 감정이 내 손밖에 있는 것처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리고 협상을 수없이 해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손 안에 있는 것과 제 손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훈련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감정을 조절해가며 미팅해야 하나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만 돌아보니까 내 손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행동은 충분히 훈련해 볼 만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직설적인 감정 표현으로 흔들어 볼 요지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Once their logic collapses, you can push harder with your well-prepared point. 결국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게 관건이죠. 이렇게 보면 전략이라기보다도 철학적인 접근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상대편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내 감정만큼은 잡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팅이 끝난 뒤에 왜 그때 욱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라면서 자책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학파에서 말한 초연함의 개념과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말했던 내 손 안에 없는 건 내려놓고 내 손 안에 있는 건 끝까지 다스리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카너먼과 메이저리그 그리고 양궁 선수들이 주로 하시는 멘탈 훈련을 한번 복식 호흡으로 배워볼까요? 감정 폭발 직전 5초 호흡은 다니엘 카너먼 이론에서 왔습니다. 복식 호흡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 자료에서도 스트레스 억제에 좋다고 하죠. 자, 멘탈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요. 메이저리그와 양궁 선수들의 멘탈 훈련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숨을 길게 뱉으면서 그 코스를 시각화하고 그 게리 메이웨이트 마인드 짐 등에서도 감정 휩쓸리지 않고 루틴화하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궁 대표도 슈팅 전의 목표점을 선명히 떠올리면서 심호흡을 하죠. The Bullseye Mind, The Mental Game for Archery에서도 활 시위를 당길 순간에 불안이 올라와도 시각화, 호흡으로 안정을 갖춰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 대표단 선수분들도 이런 멘탈 관리가 세계 정상급이죠. 또 다른 멘탈 강화 훈련으론 자기 전에 수면 전에 하시는 자기 암시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파의 그 교차를 활용하는 건데요. Bedtime Affirmation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1분 동안 나는 협상 때 감정 폭주 없이 전략과 이성으로 주도한다라고 되뇌이시면 무의식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Singer and Ansel 이라는 그 스포츠 심리 논문에서도 보면 긍정 문구가 수면 시에 알파에서 베타파로 전이되는 구간에서 멘탈이 자동적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 2,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를 깨우기 쉬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 미팅이나 협상 직전 날 밤 혹은 평소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위기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기 직전에 계속 되뇌이시면요. I can stay calm and logical under pressure. I can tactically use emotions. 이런 문구 2, 3회만 읊조리셔도 여러분들의 훈련된 멘탈과 함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무의식을 쌓아서 다음날 상대의 강공에 예상했지라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게 수십 년간의 국제 비즈니스 미팅 현장에서였습니다. 예전엔 저도 발음 억양이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늘 발음과 억양 학습에만 몰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 30년 됐는데 그런데 실제 해외 발주처 그 벤더들과 앉아서 미팅 협상을 수십 년간 해보니까 발음은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비행기 타고 피곤한 몸 끌고 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만들어낼까만 고민하는 자리라서 누가 억양이 좀 어색하다고 딴지 걸 여유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난번 말씀드린 억양과 또 발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조차도 발음과 억양을 위해서 쏟아본 시간도 그때는 필요한 시간이었고 또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양, 발음 등을 제대로 해내고 소통 자체가 원활해지고 나면 학교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비즈니스 미팅에선 어떻게 공격 방어하고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폭주해 버리면 미팅은 그냥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손안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미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간다 싶으면 감정을 지난번에 발연기로 보여드렸던 메소드 연기하듯이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속은 차분히 전략 모드를 유지하시면서도 겉으로는 살짝 흥분된 목소리를 내서 상대가 아, 이 사람 진짜로 여길 양보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때론 공감을 직접적인 경청의 바탕에서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비즈니스 영어를 잘하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소통은요, 여러분의 영어나 전략을 과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적극 경청해서 서로 간의 절충점을 최소한의 갈등으로 조율하면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을 최대한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전 FBI 협상관 크리스 보스의 Never Split the Difference에서 핵심은 상대 감정을 인정하고 레이블링하고 그들의 니즈를 꿰뚫어주는 즉 Tactical Empathy, 전략적 공감이 효과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It seems like timeline is your biggest issue 라면서 레이블링 하는 게 보스식 전술로 상대방의 요구를 실제로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협력이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성립과 함께 제대로 된 비즈니스 영어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전략, 네 분의 전략가를 통해서 말씀드려봤죠. 손자, 피터 드러커, 필립 커틀러, 신샤 몽고베리 등 이 예시적인 네 사상을 참고해서 우리 고유의 가치가 무엇인가, 차별점이 뭔가, 또 양보 한계와 같은 여러분들만의 전략 포인트를 분명히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죠. 폭주하면 끝입니다. 메소드 연기로 상대를 흔들지만 내 머리는 복식 호흡과 수면 전 자기 암시로 쿨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로소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간 공부해 오신 영어를 비로소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앞에 두 가지 전략의 내재화와 감정 컨트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활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공부와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영어 학습에 따른 도구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어를 다시 한번 뽐내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실제로 공감하고 조율할 수 있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공감, 레이블링과 같이 상대와 실제로 공감하는 것을 섞어가면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브레인지에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생존을 넘어 탁월함으로 가게 하는 제 연구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Cheers!